네, 요즘 가장 핫하게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임대차 3법인 것 같아요. 임대차 3법. 자, 먼저 전월세 상한제가 있죠. 상한제가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원래는 이게 연 5%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연이라는 얘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2년 단위 재계약할 때 5%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게 어디 뭐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은근슬쩍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가장 요즘 말이 많은 그런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뭐 권리의 큰 틀만 정해놨지 그 세세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에 대한 내용도 많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그 불합리한 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내용이 계약갱신 청구권이고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전월세 상한세죠. 전월세 신고제인데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되지 않았고요. 내년 한 6월 정도면 시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임대차 3법을 설명할 때 항상 임대차 5법이 맞다, 5법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밑에 내려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 임대료 제도라는 게 있고요. 표준 임대료는 각 지자체마다 어느 동에 어느 건물은 이 정도의 금액이 적당한 임차료다라고 정하는 게 이게 표준 임대료라는 거거든요. 이 표준 임대료를 가지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료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더 받고 싶어 할 거고요. 임차인은 덜 주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겠죠.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다 합쳐서 제가 5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분쟁이 생겼을 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임차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해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임대인한테는 그렇게 뭐 좋은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임대차 5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린 내용 중에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정확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상황마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임차인이 만기 전, 임대차 기간 만기 전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 2년 더 살래요.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저는 거부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권리도 주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실거주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이 실거주 중에는 실제 소유주의 직계 존비소까지 포함돼요. 직계 존비소까지. 자, 두 번째는 그 임차료를 2기 이상 임차료를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임대 시장을 보면은 전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에 대해서 이 내용은 별로 필요치 않은 내용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뭐 임대인을 기망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 또 네 번째 경우는 뭐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다른 뭐 다섯 번째 정도는 임대 물건이 없어져서 소멸이 돼서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등등 해서 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실거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되냐 안 되냐 그런 내용들이 이제 Q&A로도 나와요. 자, 제목 이렇습니다. 전세가 만료되는 집 실거주 매매하려는데 대한 임대차 3법에 대한 Q&A예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내년 초 전세가 만료되는 집에 실거주할 예정인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첫 번째가 소유주의 실거주예요. 실거주인데
이 전세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나 안 하냐 이 차이도 있고요. 그 올해 12월 10일부터죠. 12월 10일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내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임차인이. 여하튼 지금 소유주가 실거주를 할 예정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자, 올해 말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 매매를 하려는데, 자, 본인이 소유주가 지금 실거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거주를 하려는 매수자에게 매매를 하려는데,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유권 해석을 보니까 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인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 그래요. 소유권 등기가 됐을 때, 등기가 난 이후에 임차인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임차인에게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하다 하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수인이 그 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 집을 매수하실 때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이 임차의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또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내가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임차인이 나 전세 계약 만료일에 저는 집을 옮기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기로 하여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2년을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아니면 매수자를 찾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기준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좀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게 소급 적용이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 만기가 되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었던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소급 적용 때문에 말이 많은 건데, 자, 이런 경우는 몇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집을 비워주기로 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거나 새로운 매수인을 구했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나 새로운 임대인, 그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기준이 이거죠. 새로운 계약이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만약에 새로운 계약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 새로운 계약을 한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항상 녹취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하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겠죠. 그 내용을 통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은 아직 안 치르고 계약금만 지금 지불했다는 상태네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참 문제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급 적용이 되는 그 내용 때문에 생기는 얘기입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 위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 있다면 제3의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자, 5번째입니다.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실거주의 이유로 거절을 하고 매매를 진행해도 되나요? 자, 원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이후에 그 집을 비워주게 된 임차인이 임대인이 자기가 실거주할 게 아닌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나를 기망해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을 했다라는 게 임차인이 증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임대인이. 그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고요. 한 반년 정도의 임차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임대차 3법이 굉장히 급하게 처리가 됐죠. 7월 달에 발의가 됐고 8월 달에 바로 확정이 돼서 7월 달 그 이전 것까지 소급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경우도 있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 건건이마다 또 국토부에 질의를 받아야 되고요. 대답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이 발의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공표 기간을 두고 어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시행을 하겠다. 또 이런 경우는 이렇다, 저런 경우는 저렇다라는 논의가 있은 다음에 법이 제정되고 공표가 됐을 텐데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들도 많고 문제들이 많은 경우죠. 그래서 이런 Q&A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도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도하는 방법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라는 거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도를 한다.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을 한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가? 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임차인 몰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원칙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알게 될 것이다. 뭐를? 이 집을 매매를 할 것을. 굉장히 좀 모호하죠.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 몰래 여하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몰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임차인이 그 과정에 대해서 몰랐다면 모르는 상태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어떤 권리관계가 형성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되면 그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자, 두 번째는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다가 매매를 하면 이거는 좀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은 이렇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임차인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임대인이 내가 실제 살 거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임차인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다음에 임대인이 들어와 사는데 한 달 정도 전입을 하고 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고의성이 있다면 이라는 이 내용이 임대인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오래 거주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직장이 바뀌어서 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런 애매한 내용도 있겠죠. 고의성이 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의성에 대해서는 입증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을 거예요. 이런 답변을 내놨고요.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죠.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금을 주고 합의를 하고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간단하겠죠. 보상을 전제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
또 강요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면 법정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자,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나가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일단 합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만 가지고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국토부에서는 이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놨었는데 그 답변 내용조차 하나로 일관되지 않았어요. 내용이 또 바뀝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8월 2일 날 8월 2일 날 국토부하고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어떻게 침해가 안 될까요? 자,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서 임대인의 재산권은 틀림없이 침해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침해되지 않는다고 8월 2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임대를 내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기존의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제3자에게 승계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걸 얼마 전에 또 국토부에서는 유권 해석을 내놓기를 등기가 기준이다. 아니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기준이죠. 계약 날짜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등기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놨어요. 내놔가지고 또 요즘도 말이 많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돼도 집주인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자, 이 내용은 국토부와 법무부의 얘기죠.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재산권 침해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9월 11일 날 국토부하고 법무부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 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년 동안 임대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느 순간 4년이 됐어요. 4년이 된 거를 가지고 사유재산이 전혀 침해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 내용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전에 8월 2일 날 얘기했던 내용하고 이게 뭐 7월 31일 날 시행된 거니까요. 8월 2일 날 해명했던 내용하고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여러 질의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유권 해석을 내놓는 건데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 그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3법 전체가 너무 좀 졸속한 절차를 가지고 처리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보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는 그 집에 임차인이 있는지, 그 집의 임차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그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6개월 전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그 전에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계산을 하고 이제 부동산을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뒤로도 뭐 양도세라든지 뭐 조정지역 변경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아, 이 지역에 개발될 호재가 있을까? 아, 이 지역에 내가 집을 사놓는다든가 내가 거주를 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걸 기준으로 우린 부동산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3법에 대한 저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조정지역에 대한 내용이 조정지역이 언제 됐는지 거기에 대한 대출은 얼마가 가능한지 또 거기에 양도세는 얼마인지 또 이게 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래 편할 수 있겠는데 다주택자나 혹시 임대사업자라면 굉장히 함수를 풀듯이 어려운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의 투자, 부동산 투자의 기준은 이런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입니다.